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보 시즌3 MC 김전입니다. 오늘은요, 저 PBR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자동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완성차 업체가 있죠. 바로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이 두 기업의 2월달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2월 한 달간 현대차는 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기아는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이익 체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피크아웃의 이유로 눌려 있다 보니까요. 이 PR이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당 수익률도 5에서 7%대로 높아서 밸류업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가 나고 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저 PBR 관련주들이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주는 여전히 매수 전략이 유효한지, 더 나아가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제목은요, 대형주의 귀환과 중소형주의 부상입니다.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교보증권 리서치부 남주신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투자 감각 깨우러 교두보 시즌3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대차와 기아의 2월 수익률은 20%를 넘어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기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 이유가 꼭 저 PBR이라서 상승한 것만은 아닌데요. 리포트에서는 PBR 이슈보다는 자동차 주가가 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PBR 종목이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ROE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ROE란 영업이익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잉여자본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주주환원이 있을 수 있고 M&A가 있을 수 있고 신규 투자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PBR 주식이 상승하려면 이익이 개선되거나 자본 구조가 변화하거나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속 문제 해소나 상법 개정 없이는 지배 구조가 사실 한 번에 막 바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PBR이 낮은데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의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상승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이익이 좋아서 PR이 낮고 또 주주 환원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 즉, 저 PBR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낮은 PER과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유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에요. 자동차주, 과연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자동차주는 단순히 저 PER이다 라기보다는요, 성장성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모든 기업은요, 어떻게 이익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시장의 규모보다 더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본 배분을 통한 M&A 확대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주주 환원을 통한 ROE의 개선 여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상품력이 있고요. 두 번째, SDV 등 트림 믹스의 개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와 미국 지역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5에서 7%대의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바로 2번이에요. 요거 SDV 등 트림 믹스의 개선 지속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트림 믹스에서 트림의 의미는요, 자동차 모델의 기본 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구성에 다양한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차량의 가격과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트림이 잘 구성이 되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가격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자동차에서 중요한 트림은 무엇일까요? 자, 자동차 산업은요, 전동화와 함께 자율주행, 목적 기반 차량,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로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 역시 고도화되면서 기존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되던 자동차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것이 자동차 업체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에 앞서서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랑 서비스가 핵심 가치 창출로 부상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디펜디드 바이클의 약자 SDV의 구현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SDV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부품이 소프트웨어로 연결돼서 중앙통제식 운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소비자들 역시 디지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DV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탑재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예전에는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자동차의 시스템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 비용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OTA가 내비게이션 구동 수준이지만요. 향후에는 자동차 전반의 하드웨어를 제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DV가 중요한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완성차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독형 주문형 매출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하드웨어인 자동차를 우선 판매하고 후속으로 소프트웨어의 주문형 기능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이 자동차 판매 이후에 상품성 개선도 가능하게 됐고요. 자동차 구매 주기를 연장시키는 효과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자동차 산업에 약 6,490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돼서 자동차 가치의 최대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SDV가 출현하면 출현할수록 사실 전통 부품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연결이 더 중요해진 시점으로 대형 부품사보다는 대형 IT사의 수혜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SDV 관련 사업을 따라가지 못한 부품사들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부품사로 힘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 현재 전통 부품 업체들 중에서 이 SDV 협업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ADA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L만도가 생존해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부품사들의 주가는 시장 기대 대비 수익성 개선이 좀 더디기 때문에 완성차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소형 부품사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인데요. 이 중소형 부품사들이 수익성이 좋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대형 업체 대비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고정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소개할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품사들 위주로만 저희가 주가 차별화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부품사의 주가는 먼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뚜렷한 본업을 가진 부품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EV 사업 경쟁력이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다변화된 해외 포트폴리오 보유 업체 위주로 실적 차별화의 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황이 양호하다는 배경이 전제가 되어야만 부품사들의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이 증가해야 이 부품사들의 실적 호조로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간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대형 부품사 위주로 비용 절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가 상승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사업부에서 고정비 부담과 물류비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분의 영업 적자랑 또 R&D 부담 개선이 있고 가동률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구성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고한 전기차 부품이 준비된 부품 업체만이 살아남아서 힘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전기차의 큰 폭의 성장은 부품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부품 경쟁력을 가진 부품사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완성차 업체의 최대 볼륨 상승 지역인 미국과 인도에 대한 동반 지출로 볼륨 확대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부품업체 위주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IRA 법으로 인해서 현재 공장에 있는 부품사가 수주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율이 높아서 현재 공장에 있는 부품사가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대부분의 전기차 부품을 대응하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의 동반 진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GV90, 아이오닉 9, 기아 픽업 트럭 등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이 단가가 높은 샤시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부품사의 업황에는 GM의 행보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GM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GM의 생산량이 많아져야 LH 만도, SL, S&T 모티브, 그리고 대원강업, 우신시스템 등의 국내 부품 업체들의 실적에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완성차 업체의 SDV 구현에 따라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품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현대 오토에버를 꼽고 있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는 그룹사 SDV 전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현대 오토에버의 올해 주가는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 수익성이 일부 악화가 됐는데요. 이거는 해외 법인의 R&D 인력 채용 증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대오토에버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IT 서비스 업체라는 점을 주목하면 업종 내에서 단연 고성장이 보장된 핵심 계열사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4년 엔터프라이즈 IT 부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그룹의 공장 전환 일정이 2024년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부분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에요. 자,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에 SDV 적용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40개 차종의 SDV 추가 적용과 모빌진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2025년에는 수익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은 조금 아쉽지만요. 하반기로 갈수록 SI나 ITO, SW 부분 모두 2026년까지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에 이어서 리포트의 또 다른 탑픽 종목은 바로 대원강업입니다. 이 대원강업은요, 중소형 부품 업체인데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라도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모두 커버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자, 일단 대원강업의 본업은 차량용 코일 스프링 이런 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 코일 스프링은요, 아시는 것처럼 차량의 승차감이나 충격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코일 스프링 시장에서 한 80% 수준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기아의 스프링 제품 점유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완성차의 대형 SUV라던가 고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종 출시 사이클에 따라서 주력인 스프링 제품의 믹스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GM이나 폭스바겐 등 해외 OEM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현가 스프링 판매를 레퍼런스 삼아서 향후에는 이 구동 모터코어까지 수주 물량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완성차, 전기차의 구동 모터 수주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강화가 기대되고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요. 현재 구동 모터 코어 사업은 약 6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두 지금 국내 수주이고요. 앞으로도 북미나 유럽이나 인도 등 해외 쪽의 수주 기회도 더 열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대원강업은 멕시코 공장에서 북미 전기차 업체 텍사스 공장에 테슬라 모델 Y 물량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 전기차 업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함께 주목해볼 만한 부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보 시즌3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